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에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전체에 대한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자, 다음 4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음 5번 질문.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사물의 가액을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한다. 맞죠? 이게 정답 2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는 5번 질문만 잠깐 보고 갈까요? 5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중개보수 외에 따로 실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실비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넘어갑니다. 6번 문제. 이건 19의 기출문제였어요. 6번 문제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맞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 2번 질문.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유효한 당좌 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그 개업공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기억나세요? 당좌 수표 사건. 이거 보수 초과로 처벌했죠?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반환해도 소용없다. 이건 그래서 위법하다. 맞습니다. 금지행위였고. 3번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죠? 다음에 4번님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노가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요.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부 산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됐죠.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건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지금 박스형 문제 등장했죠. 그럼 또 박스형에서 틀린 것 골라라 할 때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 골라라 했어요 지금. 자, 그럼 기억 갑니다.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 중개보수가 많은 중개사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큰 거. 근데 원래 중개보수가 많은 걸로 받는 거 맞는데. 일단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거래금액이 큰 것. 그건 중개보수가 많은 것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제가 그 예를 든 적 있죠. 우리 유권 해석이 전에 유일체가 다른 물건끼리 교환. 예를 들어서 상가 5억짜리하고 주택, 아파트 5억짜리를 맞바꾼 거예요. 거래금액 같죠 지금? 그때 뭘 기준해야 돼요? 상가 기준해야죠. 요율이 높은 것 기준이죠. 이 얘기는 결국은 보수가 높은 것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에다가 주택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맞바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각각 계산해요. 보수가 높게 나오는 걸 봤죠. 이게 보수가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일단 기억점은 틀린 걸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보수가 많은 중개사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일단 기억점은 그래서 틀렸어요.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다. 니은지문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내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장난쳤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을 이상이죠. 이상인 경우는 주택 규정을 적용하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내가 아니고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를 적용한다. 이거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같은 걸 자꾸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둘이 면적이 같았다. 상가와 주택의 면적이 같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으로 간다.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니은지문 X. 다음 디귿. 개업공사는 모든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을 중개보수 실비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한다. 모두는 아니죠. 주택 외의 중개사물이죠.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지금 국토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택 외에 대해서만 자기가 받을 한도를 그 한도액표에 명시하게 게시해주고 이 게시된 유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주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짐은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게 틀렸어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명시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디귿짐은 역시 X. 다음 리을.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계명만 적용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지문인데 지금은 안 쓰는데 지문을, 이 지문을.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 되고 동일 기회가 빠졌죠? 동일 기회. 동일 기회에 대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야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갑을 사이에 매매를 하고 임대차 계약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 계정의 경우만 일단 매매만 적용한다. 이거. 그래서 동일 기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지문 틀렸고 다음 미음지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는다. 확실히 틀렸죠 지금. 물건지 조례가 아니고 사무소 기준이죠. 시군구 조례도 아니고 시도 조례다. 두 군데 다 틀렸어요. 자, 다음 미흡지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맞죠?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내인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 금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5천만 원 이내가 아니고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딱 5천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있잖아요. 구분을 해 주세요. 계산 문제 낼 때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딱 5천이 나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30만 원짜리였어요. 딱 5천 나왔죠 이거.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5천 미만이었을 때 비로소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내 틀렸어요 이거는. 미만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틀린 거 골라라 했죠 지금. 모두죠? 모두. 그래서 정답 6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장난의 극치를 우린 연습 한번 해봤고,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있죠? 계산 문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요, 출제가 되면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실수를 했다. 틀린 답이 꼭 지문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답이 꼭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반드시 원칙에 입각해 푸는데 첫 번째로 뭘 정해야 되냐면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거 정해야 되죠? 쌍방이라면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금액 산정할 때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있잖아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고요.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세요. 물건이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25회 때 그랬죠. 계산 문제를 출제하면서 물어보는 건 실제로 상가를 물어봤는데 유일지시는 주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엄청 속았어요. 엄청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 상가인지 주택인지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도액 정해져 있으면 한도액 꼭 계산해 줘야 됩니다. 한도액 감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시된 요율도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쌍방이냐 일방이냐 이거 정하고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거래 꼭 주의하시고 물건의 종류 꼭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갑니다. 8번 문제. 개업공사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인 아파트 거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거래 당사자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은 그랬어요.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물어봤죠?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다.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죠? 그럼 거래금액이 지금 1억 5천이라고 그랬죠?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 원이었고 물건이 뭐였어요? 아파트. 그럼 제시된 거 적용하는 거 맞죠?
주택이니까. 그럼 매매 기한일 경우 거래계약 5천 이상 2억 미만이면